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1학년 4반 6번 박준서, 17번 이마람, 18번 정다린입니다. 오늘 저희는 환경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개할 나라는 독일, 스페인, 캐나다로 3개국인데요. 우선 각 나라의 노력과 그 안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소개한 다음 글을 알리기 위해 쓰인 마케팅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후 환경과 관련된 미술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맞다. 저희가 지금부터 3개의 주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각 주제별로 간단한 퀴즈가 1개씩 나갈 예정입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므로 다들 주의 깊게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 저희가 소개할 첫 번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환경 보존의 선진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을 먼저 도입한 국가입니다. 먼저 독일의 환경 정책 중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바로 첨단 단열 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인 패시브 하우스 건설입니다. 패시브 하우스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건축물에 복사되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외부에 방사되는 에너지를 막는 수동적인 원리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건물을 남향에 배치한 후 실내로 유입되는 열 에너지를 열 손실 방지 시스템과 열 교환기로 여름에는 공기를 차갑게, 겨울에는 공기를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단열 강화제를 이용해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또한 독일은 패시브 하우스 건축 장려를 위해 건축비의 10%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건축비는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냉방비, 난방비도 줄이고 환경에도 좋다고 하니 꽤 괜찮은 노력 같죠? 독일의 두 번째 환경 정책은 바로 공병 환불 제도입니다. 독일에는 물, 음료수 등을 구매한 후 빈 페트병, 캔 혹은 유리 등을 반납하면 환불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페트병은 25번, 유리병은 약 50번 정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도 줄일 수 있고 환불받는 방법도 매우 쉽다고 하니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겠네요. 다음으로는 브리타에 대해서 다린이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부분은 바로 브리타라는 독일 정수기 브랜드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브랜드가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점들과 브랜드 광고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타는 한 독일인의 간편하게 수돗물을 여과에 마실 순 없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되어 최초의 정수기를 만들어낸 브랜드입니다. 그들이 제작한 정수기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그런 정수기가 아닌 물을 넣고 불순물을 여과하여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형식의 셀프케어 정수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정수기는 필터를 사용하여 물을 정화하는데 이때 자연 여과 방식의 그들이 제작한 막스테라 플러스 필터가 염소와 금속 등 불순물을 안전하게 걸러주게 됩니다. 환경적인 이점으로는 친환경적인 막스테라 플러스 필터를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필터 한 개는 500ml 생수 300개를 생산하는 효과를 주기에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들을 가진 브리타 정수기를 홍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 걱정 없이 마실 순 없을까? 그래서 전 브리타 써요. 막스트라 플러스 필터가 보이지 않는 불순물을 걸러줘 물맛까지 더 좋게. 손쉽게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죠. 쉽게 분리해 직접 관리하니까 마음까지 편안하게. 독일의 깐깐함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안전, 위생, 편리, 가격까지 스마트 셀프케어 정수기 브리타. 제가 아까 말한 브리타에 대한 정보들이 잘 녹아있는 광고죠. 제가 한번 이 광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브리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음용수라는 메시지로 공감할 만한 그런 요소로 시작하여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을 자세히 소개하는 장면에서 원리는 간단하지만 기억에 잘 남도록 설명하여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하는 효과를 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좋다는 메시지를 실은 장면을 추가하여 환경적인 이점까지 부각하여 소비가 더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브리타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는 새롭게 공개한 광고를 통해 브리타 정수기가 갖고 있는 500년 독일 필터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돗물만 부으면 간편하게 음용수를 마실 수 있는 편리함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광고 의도를 밝혔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저 개인적인 총평으로는 브리타 정수기의 장점을 잘 부각함과 동시에 신뢰성까지 얻어내어 상당히 괜찮은 광고였다고 봅니다. 여기서 퀴즈! 다음은 하람이가 나와서 관련된 조형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독일의 환경에 관련한 여러 미술 조형물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 스타필드 하남 1층 일렉트로마트 앞에서 엄아롱 작가가 만든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제목은 플라스틱 티어로 페트병 300개를 활용해 큰 물방울 형상을 만든 작품인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아까 다린이가 소개했던 브랜드 브리타 기억나시나요? 이 조형물은 브리타 스마트 워터팜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형물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다가 어쩌면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가 플라스틱으로 인한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취지의 조형물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독일의 노력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스페인의 환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본격적인 소개 전에 이번에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쓰는 그 마스크가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해양보호단체인 오션스 아시아에 따르면 지난해 바다에 버려진 마스크는 16억 장에 심지어 마스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썩는 데까지만 4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이를 태우게 된다면 일산화탄소나 다이옥신 같은 유행성 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등장한 것은 바로 스페인 기업이 제작한 생분해성 친환경 마스크입니다.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대표적 생분해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 숙시데이트를 튼튼하게 보완한 뒤 이를 가느다란 나노 섬유와 마이크로 섬유 형태로 뽑은 후 섬유들을 겹쳐 부직포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직포를 자연에서 추출한 키토산 나노 위스커로 코팅하면 최종 필터가 완성됩니다. 이때 키토산 나노 위스커는 양전하를 띠는 반면 외부 물질은 보통 음전하를 띠기에 자석이 끌리듯 음극의 바이러스가 양극의 키토산 코팅에 달라붙어서 마스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정전기가 아닌 전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하지 않아 필터 기능이 오래 유지된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의 최대 장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28일 내에 퇴비화된 토양에서 생분해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량 생산 역시 가능하고 통기성도 매우 좋아서 질적인 부분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해요. 스페인의 탄소 중립 목표에 앞장선 생분해 친환경 마스크.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준서가 소개해준 내용에 이어서 저는 스페인의 그린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 전
그린 마케팅이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란 환경적인 역기능을 줄이면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과 가격적으로도 충족되는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좋은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여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마케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마케팅인 것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페인의 그린 마케팅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1980년대부터 기후위기에 주목해왔고 1930년대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3% 감축하고 전체 생산 전력의 70%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계획을 세울 만큼 친환경적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페인은 환경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펼치고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맛있는 음식이 많기로 소문난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런 스페인의 미식 문화는 현재 그린 마케팅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육류나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채식 전문 식당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개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스페인 정부에서는 캡슐 커피를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답니다. 갑자기 웬 뜬금없는 캡슐 커피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캡슐 제품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혼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물질 분리나 재활용이 어려우며 대부분 일반적인 쓰레기와 함께 폐기 처분되어 지역 토양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이런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후 이 정책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페인 기업 필릭스는 자사 캡슐 브랜드인 센세오 캡슐에 생분해되는 재질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기업 네슬레는 아예 소비자에게 분리수거용 봉투를 제공합니다. 소비자가 사용한 캡슐을 봉투에 담아 네스프레소 매장이나 가맹업체에 전달하면 네슬레사가 이를 생산 공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죠. 이처럼 스페인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결국 나아가 브랜드 마케팅을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린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선한 영향력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하람이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일찍이 도시환경 디자인이 발달한 도시로 19세기부터 도시를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순환 기능만이 아닌 움직임과 휴식 두 가지의 기능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도시 계획을 모색해 왔답니다. 되게 두루뭉실하죠?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바닷가에 있는 여러 거리 가구들인데요. 보시면 등대 모양의 가로등,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에, 야외 활동을 위한 여러 구조물 등이 보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모두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과 쉼의 기능을 담은 도시시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바르셀로나의 따뜻한 배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바르셀로나의 도시환경 디자인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통해 처음으로 도시환경 디자인을 된 것이고 이후 현재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바르셀로나의 디자인은 프랑스의 마르세이와 이탈리아의 나폴리 등의 유럽 여러 나라의 바닷가 도시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스페인의 노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바로 소개해볼게요. 캐나다는 온실가스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도시를 설계하는 독사이드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밴쿠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도시이죠? 독사이드 그린 부지가 지어진 밴쿠버 섬 빅토리아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이 독사이드 그린 프로젝트는 2004년 캐나다 신협 벤시티가 빅토리아항에 15에이커 정도의 옛 공업단지 부지를 구입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주거 공간과 직장, 커뮤니티 시설을 한데 모아 자급자족이 가능한 소규모 공동체를 실현함과 동시에 사람을 둘러싼 건축물 모두가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 단지 입구에 설치된 바이오매스 공장은 근처 제재소에서 나온 폐목재를 연료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폐목재 연료는 식물이 대기 중에서 흡수한 탄소가 주성분이라서 화석연료보다 대기 중 탄소 농도에 주는 영향이 훨씬 적다는 환경적 이점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뜨거운 물은 주거 단지로 보내져 각 가정의 난방 장치를 가동시키는 동력으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의 옥상에는 풍력 발전기를, 차량에는 태양광 발전 기판을 부착하고 각 가정에는 주민들이 전기와 생활용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스마트 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발전 시스템 구축, 고효율 자재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 모두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대표적인 탄소 중립 정책들이죠. 그 결과 빅토리아시의 공식 소개에 따르면 독사이드 그린의 주택들의 가격과 유지비는 연간 3만에서 6만 달러의 수입을 지닌 평범한 서민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독사이드 그린 프로젝트는 현재 크게 성공하여 581채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주제를 보고 온실가스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도시가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를 이루어낸 곳이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만 가득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다린이가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캐나다의 환경적인 메시지를 담은 여러 공익 광고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친환경 캠페인 광고입니다. 토론토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리브 그린 토론토라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요.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2040년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출퇴근길에 지속가능한 이동 방법을 이용하거나 친환경적인 음식을 선택하고 토론토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광고는 토론토의 이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토론토의 리브 그린 토론토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나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광고인데요. 지구의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자동차를 타는 대신에 자전거를 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의 특징은 바로 재미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광고를 본 사람들은 자전거 타기에 관심이 생기게 됐고 자전거 이용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토론토는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광고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광고입니다. 자전거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이 광고에서는 두 남녀가 자전거 도로 위에서 서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나 자동차에게 자전거를 위해 조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광고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스티커를 붙여서 항상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를 당부하는 뜻에서 광고를 만든 광고 역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나다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를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광고들은 모두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기여했다고 하니 성공적인 광고들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으로는 하람이가 그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칠판 앞에 있는 저희들을 주목해주세요.